네, 우피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우피 작업 공간에서 이 왼쪽에 존재하는 이 노션 페이지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만들었던 디자인이 반영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 부분에 이 새로 고침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새로 고침 누르셨으면 조금 오래 기다리시면 반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노션을 다시 수정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새로 고침 옆에 이 노션 버튼을 클릭하면요. 우리가 작업하는 노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피에서 그러면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노션 페이지가 있고요. 제가 우피 페이지도 이렇게 클릭을 해놨습니다. 오픈을 해놨는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상단 이 부분이 우피 페이지엔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피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이건 노션이죠. 우피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CTA 버튼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 슬라이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탑 버튼도 존재하고요. 오픈 채팅으로 연결하는 카카오톡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하면서 이 내용 나머지들을 채워가도록 할게요. 다시 우피 작업 공간으로 돌아왔고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아마 이 홈 버튼이실 거예요. 이 홈 버튼이실 텐데 이제 우피가 아까 말했듯 그 기능들 그리고 꾸미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마법 지팡이의 모양을 한 이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스타일 섹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는데 먼저 테마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 뭐 다크 모드, 그리고 커스텀으로 뭐 배경색도 다양하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라이트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단에 있는 버튼들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복제 버튼 한번 보실까요? 복제 버튼은 이런 모양의 이런 토글 버튼이 아니라 물음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려보면은 여기는 복제 버튼은 노션 자체에서 설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노션 페이지로 가서 이 복제 버튼을 없애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노션으로 돌아가는 버튼은 어디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노션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야 돼요. 네, 노션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처음에 했었던 웹사이트 게시하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거기 쪽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공유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후에 공유 버튼 옆에 있는 게시 버튼 한번 클릭할게요. 그 후에는 템플릿 복제 허용이라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버튼을 꺼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들어와 있는 상태죠. 클릭을 해서 회색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 후에 우피로 돌아오시면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고 조금 기다려줄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던 복제 버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만 더 없애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 검색 버튼 표시랑 페이지 경로 표시를 없애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꺼줄게요. 네, 그렇게 되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없애기만 하고 나서 그냥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장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실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효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모서리 둥글게 효과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네, 이 갤러리 및 보드라는 것은 우리 랜딩 페이지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스할 거고요.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효과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게이지를 쭉 당겨 주시면 뭐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옆에 이 붕어빵의 이미지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이 동그랗게 라운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는 이미지 라운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컨셉이 약간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일수록 라운드 넣어주시고, 뭐 이거는 개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안 넣어줬고요. 만약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뭐 동글동글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라운딩에 통일성을 줘서 뭐 이미지나 다 라운딩을 적절히 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했지만 이 회색 부분에 강조하는 박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효과 작업이든 간에 반드시 저장은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페이지 서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간 있잖아요.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너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홈페이지 느낌을 내고 싶은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게 하면은 이 글을 한눈에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900이나 100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900에서 1000 정도로 세팅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이제 계절별 특수 효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겨울이니까 눈이 내리는 이런 효과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눈이 떨어지죠? 낙엽도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뭐 여름, 뭐 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없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작업을 하고 나서는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은 스크롤 프로그레스 바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토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위에 파란색 선이 생기신 거 보셨나요? 스크롤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페이지가 스크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알려주는 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가 길거나 아니면은 이런 양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적합한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걸 넣었다면 저는 이 컬러를 버튼 컬러나 이 글씨체 컬러와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바꿔서 거기에 맞는 헥사 코드를 입력했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페이지 맨 위로 버튼,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 생겨나는 버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쭉쭉 내려갔을 때 여기 탑 버튼 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만들기 전에 아직 카카오톡 버튼을 추가를 안 해서 일단 생성해 놓고요. 뭐 간격이나 여백 같은 경우에는 좀 추후에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튼 생성은 여기 토글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버튼이 나왔죠. 보시면 간격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 한번 훑어볼게요. 페이지 뷰 카운트라고 있고요. 오늘 몇 명이 봤는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오죠. 오늘 12명 봤다, 12명 봤다, 12명 봤다를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보시면은 이 글 자체를 복사를 못하게 하는 복사 방지 버튼, 그리고 밑에 우피 로고를 숨길 수 있게 해주는 우피 로고 숨기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켜줄게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작업이든 다 끝나면 저장 한 번씩만 꼭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작업은 다 봤고요. 폰트로 가서 글씨체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타일의 위쪽에 기본 스타일 옆에 폰트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폰트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선호하는 게 이 프리텐다드입니다. 제가 뭐 다른 디자인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피그마로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또 웹플로우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저는 프리텐다드라는 이 서체를 이 폰트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텐다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장 버튼 한번 또 눌러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글씨랑 다르게 프리텐다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능들 한번 맛을 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쓰진 않는 기능이라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바나 하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물쇠가 잠겨져 있죠? 프로 플랜을 이용했을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로고 이미지라든지 메뉴 스타일이라든지 조금 더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가까운 디자인 그리고 기능을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랜딩 페이지, 단일 페이지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아랫부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내비게이터 버튼이 존재를 하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가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실 이런 홈페이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업은 홈페이지를 컴퓨터 위주보다 핸드폰 위주로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핸드폰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핸드폰 모양일 때의 모습을 고려하면서 디자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C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밀려나지만 모바일 모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자간, 글씨의 길이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모바일에 조금 더 최적화된 디자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에 꽂힌 이 CTA 버튼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CTA 버튼에서 아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죠? 반드시 이거를 클릭하기 위한 설득 과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CTA 버튼이 조금 이 랜딩 페이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브랜드를 잘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토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글의 말투와 분위기랑 같이 좀 무드를 맞춰야 되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큐티하면서 밝은 느낌이라면은 좀 이 버튼 이름도 버튼 내용도 조금 위트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간편하게 붕어빵을 먹자 해서 누워서 붕어빵 먹기라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원하는 링크를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그 서비스 링크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서비스를 제대로 런칭하진 않았고요. MVP나 프로토타입 정도로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뭐 구글 폼 아니면 개인 오픈 채팅 등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링크를 따로 준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상 링크 하나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하단 공백은 그냥 놔둘게요. 여기 공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16으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컬러를 바꿔볼 건데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컬러 한번 봐볼까요? 주황색의 흰색 글씨체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와서 뭐 배경은 놔두고요. 배경을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컬러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줍니다. 클릭해주고요. 글씨체를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버튼이 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림자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 좀 주황색 컬러에 가까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주황색 컬러에 가까운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링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 홈페이지에서 같은 브라우저로 열 건지 브라우저 탭으로 열 건지 아니면 새 걸로 열 건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새 브라우저 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창을 이 창에서 열 건지 이 창을 그대로 쓰실 건지 아니면 새 창을 쓰실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으로 열게요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끝냈어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였죠? 네, 저장하기 버튼입니다. 네, 저장을 해주셔서 이렇게 버튼까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꾸미기에서 넘어와서 여기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 클린 URL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린 URL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한 페이지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고요. 어떨 때 쓰이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페이지 말고 또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갔는데 페이지 주소 이름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면 이게 고객 입장에서 내 페이지가 어딘지 막 아니면 이 링크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깔끔한 URL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 여기는 HTML 편집인데요.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봤던 카카오톡 채널이랑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차례차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